자, 평면좌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 건데요. 평면좌표는 이제 총 세 가지를 배우게 돼요. 여기서 첫 번째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분점, 그 다음에 외분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무게중심에 관련돼서 배워요. 자,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는 걸 이용할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를 좀 이용할 건데, 먼저 수직선에서 먼저 볼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수직선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이렇게 있어. 자, A, B 사이 거리를 구하래. 여기를 만약에 1, 여기는 뭐 5 이랬어. 그럼 우리는 큰 거 작은 거 빼죠. 여기 4라는 거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라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숫자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져. x1, x2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이제 뒤에 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 거리는 우리가 x2 x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그러니까 차이만큼 보자는 소리잖아요. 차이. 그러니까 x1에서 x2를 빼도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도 값이 똑같을 거다.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수직선에서는 이렇게 그냥 큰 거 작은 거 빼면은 거리가 바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얘가 2차원으로 가서 좌표 평면에 있다고 해봐요. x축과 y축이 있어가지고 좌표 평면이 존재를 해. 그러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점이야, 여기가 B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와 B를 딱 이었을 때 요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A의 좌표를 내가 x1, y1 이렇게 잡고요. 얘를 x2, y2 이렇게 잡아봐. 그러면은 얘는 요 x값이 x1, 요 놈의 x값은 x2. 자, 그랬을 때 우리 요런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직각이 되는데, 이 x끼리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를 x2 x1, 그 다음에 y끼리의 차이, 여기는 지금 여기가 y1이 될 거고 이쪽을 쭉 연결하면 여기가 y2가 될 거야. 그럼 우린 요 길이를 이제 우리는 y2 y1 뭐 이렇게 잡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가지고 빗변의 길이 구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자, 선분 A, B의 길이는 루트에 뭐 x2 x1의 제곱 더하기 y2 y1의 제곱. 뭐 이게 앞에 것을 뺐지만 어쨌든 얘는 뭐냐면, 여기 들어오는 놈은 차이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에 제곱해서 루트 씌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오는 정리가 있어요. 어떤 정리가 있냐면 중선 정리라는 게 나와요. 중선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 그 중선 정리는 자 어떤 거냐면, 얘는 다른 말로 이제 파푸스의 정리다 이렇게 말해요. 파푸스의 정리. 자, 중선이라고 하는 거는 무게중심에서 배웠어요. 그래, 중학교 때 배웠던 무게중심에서 나오는데, 중선은 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가, 그러면은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럴 때 중선은요, 한 꼭지점이 있고요, A라는 꼭지점이 있고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 있을 거야. 그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중선 정리니까 어떤 게 나오냐, 여기랑 이랑 같을 거고 내가 여기를 뭐 D라고 잡아볼게.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런 공식이 나와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D의 제곱 더하기 뭐 BD의 제곱이다, 또는 뭐 CD의 제곱이다 해도 돼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이 좌표 평면, 이제 평면좌표 파트이기 때문에 좌표를 끌고 가서 좌표를 다 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걸 보여줄게요. 요거 이렇게 해서 얘를 x축을 y축을 잡고요. 얘를 이렇게, 그러니까 D를 원점으로 잡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를 x축으로 잡아가지고 진행을 해볼게. 그러면은 D가 0,0인 거고, C는 B랑 C랑 떨어진 길이랑 똑같으니까 얘를 만약에 C,0 잡으면 여긴 마이너스 C,0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A는 A,B라고 잡아볼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좌변 우변을
따로따로 써보자고. 좌변에 있는 거는 지금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즉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방금 봤으니까 좌변부터 보면요. AB의 제곱은 A, B랑 마이너스 C, 0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하는 거니까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 AC의 제곱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자,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해보면 A 제곱이 2개, B 제곱도 2개, C 제곱도 2개 생기고, 자, 여기에서의 1차, 2AC 있고, 여기서의 마이너스 2AC가 없어져요. 따라서 얘는 2배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됐죠? 그 다음 우변. 우변은 2배의 AD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이네. 그러면 2배의 AD라는 거는 A점, A, B하고 D점, 0, 0 사이의 거리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BD의 제곱은 0, 0으로부터 지금 C만큼 떨어져 있죠, 거리가. 그래서 플러스 C의 제곱이다 해서 여기서 요 두 개가 똑같은 걸 보일 수 있어요. 좌변과 우변의 계산 결과가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정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정리는 중선 정리가 있을 거다. 자, 요거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좀 보시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을 좀 한꺼번에 보고 문제를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이번에는 내분점, 외분점이에요. 내분점, 외분점. 자, 내분과 외분이라고 하는 거는 내분점, 외분점. 자, 현재 교육과정에선 외분점이라는 게 좀 빠져 있긴 한데, 문제를 풀 때 외분점 공식도 알고 계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소개를 할게요. 자, 내분과 외분이라는 거. 일단 내분을 먼저 볼게요.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선분을 그리기 전에 먼저 수직선을 먼저 볼게요. 수직선을 보시면 여기서 A, 여기가 B라는 선분이 이렇게 있을 거야. 내분이니까 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선분의 내분이니까 안에서 나눠져. 지금 무슨 소리냐면 요 A부터 B 사이에 여기 사이에서 점이 찍혀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분 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거에 내분 점을 찍어서 그랬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M 대 N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N, M 대 N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내분점 뭐 P라고 해볼게요. 요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요거 이제 공식같이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냐면 A라는 점의 좌표를 x1이라고 하고요. B라는 놈을 x2라고 했고 P라는 놈을 우리가 x라고 잡을게요. 그럼 여기서 M 대 N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P 대 BP는 M 대 N이다. 요게 성립한다고요. 근데 AP라는 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있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잖아. x-x1 이렇게 될 거고, BP는 x2에서 x 빼요. 얘가 지금 M 대 N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럼 내항이고 외항이고 해가지고 식 정리해 볼게요. M의 x2-x는 N의 x-x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mx2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뭐냐면 x를 구하는 거예요. x p점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x에 관련된 거를 다 전개해서 오른쪽 방향 한쪽 방향으로 묶어 볼게요. 그러면 m 플러스 n의 x는 이렇게 돼요. 요거 전개해서 넘긴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전개한 거 넘기면은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돼요. 자, 따라서 p라는 놈의 좌표는 이렇게 읽네. m 플러스 n으로 나눠버리면은 여기가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해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좀 수직선에서 그린 거야. 그럼 수직선에서 해더라도 좌표 평면까지 확장을 해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어떤 거를 가지고 이제 똑같다고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살짝 나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보면 되는데 먼저 뭘 보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평행선 있죠? 평행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다가 직선 하나씩 그어볼게요. 직선 긋고 이렇게도 직선 그어보고. 그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런 비가 생기죠?
요놈과 요놈의 b는 이놈과 이놈의 b와 똑같다. 평행하는 선 사이에서 여기가 지금 다 평행이에요. 이렇게 평행일 때 이렇게 똑같다라는 걸 배운다고. 증명하는 거는 간단하게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려볼게. 여기서 손 내리고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삼각형 직각삼각형 있죠? 두 개 삼각형은 어떻게 돼? 닮음이지. 왜냐면 평행선에서 뭐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동의각 포지션에 있는 거 있죠? 요 두 개가 똑같고 직각 똑같기 때문에 얘는 모든 변의 길이의 비들이 다 닮음이다. 닮은 비로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옆에 있는 거에서 동일하게 수선의 발을 각각 내려봐요. 이렇게 내리고 얘도 이렇게 쭉 내렸어. 그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직각 내렸고 동의각 포지션에 있는 것끼리 똑같으니까 닮음이야. 근데 그놈의 닮은 비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오렌지색으로 내린 수선의 발과 오른쪽에서 핑크색으로 내린 수선의 발이 길이가 동일하죠. 그 비가 똑같을 거라는 거지. 따라서 여기를 뭐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 했을 때 A 대 B는 C 대 D랑 똑같다. 요게 성립한다고요. 그럼 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좌표 평면으로 가져가서 내분점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A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 B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를 뭐 x1, y1 이렇게 잡고요. x2, y2 이렇게 잡아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A, B 사이의 거리 있죠. 요 두 개 이은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는 거야. m 대 n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찍어볼까요? m 대 n 이렇게 찍어봐. 여기를 P점 이렇게 잡아볼게. 우린 P점. 여기가 m일 거고요. 여기가 n일 거야.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다 내려봐요. 쭉 내리고 얘도 쭉 내리고 내렸을 때 여기는 x1, 여기는 x2, 여긴 몰라. 여기 x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x, 이렇게 p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수선의 발 내린 거니까요. 이렇게 직각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럼 평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좌표 평면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어진다고. 근데 걔를 지금 m 대 n을 했대. m 대 n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길이도 m 대 n이 되는 거지. 여기 길이랑 여기도 m 대 n으로 나눠지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수직선에서 나온 내분점 공식 있죠? 그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요 x라고 하는 놈은 m 플러스 n분의 우리가 이렇게 크로스로 곱했단 말이야. m x2 뒤에 거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m x1 이렇게 되겠지. 자, y좌표도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y좌표도 동일하게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은 여기가 y1 그 다음에 쭉 내려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y2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여기도 이게 쭉 내리면 어떻게 돼? 여기가 y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어딨니? 여기랑 요거랑 평행되죠. 이렇게 평행되는 거에서 지금 m대n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만큼도 m대n이 돼요. 이만큼도 m대n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또 y도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되는데 좌표가 y좌표인 걸로 보는 거야. 그 y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 m 플러스 n분의 여기서 my2 더하기 ny1이다. 이렇게 돼서요. 내분점 공식에서 이제 좌표에서 나오는 게 P점은 AB,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했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m 플러스 n분의 자, mx2 플러스 ny1은 1이랑 그 다음에 my2 플러스 ny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분점 공식이 좀 외우기 쉬운 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다 플러스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디가 곱해지고 뭐 어떤 게 곱해지는지 잘 모른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 A를 x1, y1, B를 x2, y2를 했을 때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대. 선분 AB예요. 자, 내분점은요.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해봐.
여기가 A, 여기가 B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한다 이랬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선분 BA를 3대 2로 내분한다 이랬어. 자, 뭔 차이냐면요. 얘는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조심하셔야 돼. 그 무슨 소리냐? 시작점이 A고요. 끝나는 점이 B예요. 근데 그게 2대 1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딱 끝나는데 그 안에서 2대 1이 이루어지면 돼요. 그러면은 2대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찍히는 게 1번. 이렇게 되는 거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2번은 BA예요. 선분 BA이기 때문에 B에서 시작해서 A에서 끝나야 돼. 그 3대 2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B에서 시작해서 A에서 끝나는데 뭐 3대 2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찍히는 거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선분 AB인지 선분 BA인지를 잘 따져 보시고 쓸 때 이렇게 나오죠. 지금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데 그럼 내분은 지금 더하라 그랬잖아요. 내분점 M 플러스 N, M 플러스 N 똑같이 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M에다가는 뒤에 거 곱하고 N에다가는 앞에 거 곱하고 크로스로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외분점 공식도 한번 볼게요. 외분점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외분점은 여기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외분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찍혀야 돼요. 밖에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선분 AB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선분 AB를 연장했을 때 바깥쪽에 찍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 자, 근데 여기서 M이 N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M이 N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 자, 마찬가지로 외분점도 방향이 존재해요. 방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작점 A에 시작했잖아. 그럼 끝나는 건 B에서 끝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딱 찍었을 때 B에서 딱 끝나야 돼. 점을 찍고 돌아왔을 때. 자, 그럼 어떻게 찍힌지 보자고. 자, A에 시작해서 B에서 끝나야 되는데 M 대 N이에요. M 대 N인데 M이 더 크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A에 시작해서 M 대 N인데 M이 더 커야 되니까 이쪽 오른쪽으로 가야겠지. M 대 N 요런 식으로. 요게 M이고 요게 N이에요. 여기를 뭐 Q1 이렇게 잡아봐. 뭐 요렇게 찍힐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N이 더 크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찍히겠죠. 그때는 M 대 N이다. 자, A에 시작해서 B에서 딱 끝나죠? 여기가 이제 뭐 Q2다. 뭐 이런 식으로 잡힐 거예요.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 공식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분점 공식을 좀 이용할게요. 내분점 공식 이용할 건데 지금 A 요 하얀색으로 그려진 거를 좀 보세요. 하얀색으로 그려진 거에서 여기가 X1 내가 여기를 X2 여기를 X 이렇게 잡아볼게. 수직선에 있는 거 어차피 좌표 평면으로 옮기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직선에서 알아보고 나머지 공식을 확정 지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지. M 대 N으로 여기 M이 자, 여기 M이에요. 그럼 M 대 N으로 지금 외분을 했는데 그러면은 내분점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만큼을 알 수 있다고. M 대 N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M-N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선분 AQ1을 M-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뭐가 된다? 얘가 B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Q1이라고 했는데 얘를 우리가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 AQ니까 AQ를 선분 AQ1을 M 대 N, M-N 대 N이래요. 그러면은 A는 X1, Q1은 X, 얘를 M-N 대 N이다.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죠. 그러면 내분이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돼? 더하면 된다고 또. 그러면 더하면은 그게 지금 B가 돼야 되는데 B가 X2잖아요. 그럼 X2는 두 개 더하세요. M-N이랑 N을 더하면 어차피 M이 되는 거지. M.
n분의 자 곱하세요. n-n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nx1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를 구하는 거니까 x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자고. 자 그래서 양변에 m 곱하시고 nx1을 넘기면 되죠. 그러면 여기 뭐가 됐냐면 m-n의 x는 mx2-nx1 이렇게 돼요. 자 따라서 q 원의 좌표 q원의 좌표가 x였죠. x는 어떻게 된다? n-n분의 mx2-nx1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아까 내분점 공식과 보시면 비교해서 다른 점은 뭐냐면 다 똑같은데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뀐 거라고. 됐죠? 그럼 얘가 좌표 평면으로 갔어. A를 내가 x1, y1, B를 x2, y2 잡고 얘를 m 대 n으로 외분한대. 외분. 자 그때 외분점 공식을 써가지고 나타내보시면 외분점 그냥 q라고 잡을게요. 그럼 크로스로 곱한 건 똑같아. 대신에 외분이니까 빼요. n-n분의 여기도 n-n분의 그래서 x는 x좌표 길이 mx2-nx1 그 다음에 my2-ny1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좀 알아두세요. 공식은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거고 요 내분점 공식 있죠? 요 공식이랑 그 다음에 방금 봤던 요 외분점 공식은 알아두시면 좋고요. 특히나 외분점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교육과정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외분점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내분점 공식으로 여기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우리가 이제 중3 때인가 중2 때 배우죠. 근데 요걸 배우기 전에 한번 몇 개를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게 있어요. 삼각형에서 외심이라는 것과 내심도 배우죠. 외심을 좀 보고 내심도 좀 봅시다. 외심, 내심 이렇게 해서요. 뭐 무게중심 이렇게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 것 중에 수심이라는 것도 좀 나와요. 자, 외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작도를 어떻게 했었냐면 세 변을 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래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잡았었어.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삼각형 그렸을 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세 변을 수직 2등분한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직 2등분이니까 일단 2등분점을 딱 잡고요. 수직으로 올리세요. 그죠? 수직 2등분선을 잡고 수직으로 올려요. 수직 그 다음에 잡고 수직으로 올려요. 자 그러면은 2등분 수직 2등분선이니까요. 여기랑 여기 같을 거야. 자, A, B, C 잡고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요 중심 있죠? 교점 요 놈은 이제 우리가 외심이라고 한다. 외심 5라고 잡을게요. 그럼 뭐가 있냐면 외접원이 생기겠죠? 외접원 이렇게 딱 그려보면은 자 그러면은 외접원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생기냐?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 되면서요. 여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게 돼요. 뭘로 같은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같다. 자, 그럼 문제에서 요걸 이용해가지고 푸는 게 나온다고요. 무슨 소리냐면 얘가 어차피 평면 좌표, 즉 좌표 평면에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A점, B점, C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점, B점, C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ABC에 대해서 외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외심이라고 하는 건요. 각 꼭지점, 즉 A점, B점, C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다 같은 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5라고 했으니까 A5는 B5는 C5다. 근데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가 튀어나오니까 얘를 그냥 제곱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자는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요놈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은 외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요것도 평면 좌표에서 나올 수 있어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내심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세 내각의 그 안에 있는 각이에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했었어. 이등분선의 교점. 자, 그러면은 그림을 또 그려봅시다. 그림을 또 그려보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있을 때 세 내각이니까 각을 이등분하죠. 이번엔 각을 이등분해요. 이렇게 각을 이등분해서 이렇게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요 각도 이등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을 거고, 요 각도 이등분해서 이렇게 같은 각이 생겨요. 자,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생기네. 자, 요 교점을 우리는 이제 우리 I라고 해봅시다. I. 내심. 그러면 내심이니까 뭐가 생기냐면 내접원이 생기겠죠? 이렇게. 자, 내접원이 생겨요. 그러면은 또 어떤 성질이 생기냐면, 그게 좀 안 맞네. 자, 내심, 그 내접원이 지금 접하기 때문에 이 접점들 있죠? 접점들끼리 내심에서 이렇게 이어요. 이으면 여기가 뭐가 돼? 수직될 거고, 접점들끼리 이렇게 이어요. 접점이랑 중심이랑 있고, 접점이랑 중심이랑 있고, 이러면 뭐가 돼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같아요.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같을 거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기호를 좀 써보면 여기서 가끔 나오는 건 또 뭐 있어요? 여기를 R로 잡을게. 그러면은 마주보고 있는 거 A, 마주보고 있는 거 B, 마주보고 있는 거 C 이렇게 잡았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뭐니?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다고. ABC는 뭐예요? 2분의 1에 R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세변 길이 합이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뭐 평면 좌표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파트니까. 자,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수심을 먼저 볼까요? 수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나오냐면요, 수심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얘는 수선의 교점이에요. 수선의 교점. 수선의 교점이라는 소리는 수선이잖아요. 수선은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을 수선이라 그래요. 대변에다가. 그러면은 얘는 어느 파트에서 나오냐면요, 다음 파트인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끔 문제가 나와요. 왜냐면, 자, 그림을 그려볼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삼각형을 그렸을 때 수선이라고 했으니까 각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고, 꼭지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고,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리고. 자, 내렸죠? 그럼 여기서 생기는 요 점을 우리는 수선이다 이렇게, 수심이다 그래요. 수선은 각각 내린 선이고요. 얘를 수심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린 수심의 그러니까 수선의 교점을 구해라. 그러니까 수심이란 말이 나오는 건 아니고 수선의 교점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A, B, C의 좌표가 주어질 거고요.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좌표가 주어질 거고, 이 직선과 뭐 다른 한 직선이 만나서 이 수선 있죠? 이렇게 생기서 수직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제 두 직선이 수직이면은 나오는 성질들 있죠.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수선의 교점을 구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봐야 될 거 지금 뭐가 있냐면요, 무게중심이 있어요. 무게중심은 얘는 세 중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말하죠. 세 중선의 교점. 그럼 중선이 뭔데? 이렇게 물어본다고. 중선이 뭐냐면 또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중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 A점, B점, C점 이렇게 있어. 그때 중선은요, 한 꼭지점 A라는 꼭지점에 그 대변 있죠? 대변의 중점을 이은 걸 중선이라고 그래요. 중점. 그래서 요렇게 이어 생긴 거를 중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선. 자, 그러면은 B에서 또 AC의 중점에다가 또 내려요. 그럼 요렇게 생기면 얘가 중선. 여기서도 쭉 내리면은 중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 같을 거고,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같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요 좌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요 놈을 좌표가 아니라 요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 G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기는 기본적인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 성질은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넘어갈게요. 뭐냐면 요 길이, 그러니까 꼭지점으로부터 변까지 이르는 놈의 B는 2대 1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요 2대 1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면요, 여기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전부 다 평면 좌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모든 점들을 좌표로 나타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타내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자, A를요 내가 A, B로 잡고요, B를 뭐 C, D로 잡고요, 여기를 E, F로 잡을게. 그 다음에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D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BC의 중점이 된다고요. 중점이니까 얘는 2분의 C 플러스 2, 2분의 D 플러스 F 뭐 요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 이제 G라는 걸 잡아야 되는데, G라고 하는 거는 선분 AD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써있죠. 돼 있다고. 그럼 AD를 A가 A, B, D가 뭐 2분의 C 플러스 2, 2분의 D 플러스 F예요. 요 놈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G다 이렇게 해서 G 좌표를 구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크로스를 곱해서 하면 내가 G는 3분의 자, 곱하면 2가 날라가고요. 여긴 1이랑 곱하니까 A 더하기 C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2도 날라가니까 B 플러스 D 플러스 F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나오냐면요, 3분의 A 플러스 C 플러스 2, A, C, E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A 좌표의 X값, B 좌표의 X값, C 좌표의 X값을 각각 더한다. 그 다음에 Y 좌표도 마찬가지로 A 좌표의 B, 그러니까 Y값, B의 Y값, C의 Y값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 좌표가 나온다. 그래서 요게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에요. 여기죠? 무게중심은 요렇게 해가지고 알아내면 될 거고, 이 문제를 좀 볼게요. 여기 나오는 요 평면좌표 파트에 나오는 제일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넘어가서 볼게요. 자, 문제 좀 보세요. 문제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자, 위에 있는 거 보시죠. 자, 선분 점 A가 3,1, B가 마이너스 2,4, C가 8,6에 대해서 A, B를 2대 3으로 내분한 점을 P, 선분 BC를 3대 2로 내분한 점을 Q라고 할 때 선분 PQ 구해라. P랑 Q를 각각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A, B를 2대 3. 자, A 쓰시고 A가 3,1,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얘를 2대 3으로 내분하래. 자, P점 구합시다. 크로스로 곱한다 그랬죠? 더하고 내분점 다 더해요. 5분의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9, 그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3. 그러면은 얘는 1, 마이너스 1 해서 P좌표가 나올 거고요. 선분 BC를 3대 2. 선분 BC니까 B 쓰시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 C는 8,6. 얘를 3대 2로 내분한대요. 3대 2. 그러면은 얘를 Q점이라 했으니까 PQ점. 얘도 5분의 크로스로 곱하세요. 3, 8에 24. 2랑 마이너스 2 더하는 거예요. 곱해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 6,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자, 계산하면은 5분의 20이니까 4, 여기는 2가 나오겠네요. 자, 따라서 PQ 길이를 구해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PQ 길이. 뭐냐면 여기 지금 1, 마이너스 1, 여기는 4,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된다고요. 한쪽 방향 빼요. 그러니까 두 개 X좌표의 차이 3이니까 제곱하면 9. 차이는 3이니까 제곱하면 9. 거기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얘가 지금 PQ 길이가 된다. 따라서 PQ는 3루트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A, B가 있고요. 선분 A, 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지금 어디에 있대? 내분하는 점인데 제3, 4분면이 있대 있어.
그럼 내분하는 점부터 찾읍시다. A, B예요. 선분 A, B. A에서 시작을 해야 돼. A가 마이너스 4,2, B가 5, 마이너스 6. 근데 요게 지금 T대. 1 마이너스 T래. 내분이래. 더하면 어떻게 돼요? T랑 1 마이너스 T 더하면은 1 되니까 분모는 1이니까 생략하고, 그 점을 내가 P라고 잡을게요. P점은 곱하세요. 곱하시면은 5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1 마이너스 T, 콤마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여긴 플러스 2에 1 마이너스 T야. 자, 그럼 요거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9T, P라는 점은 9T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T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네. 자, 근데 얘가 지금 제 3, 4분면이 있다고 했으니까 X좌표, Y좌표 둘 다 음수여야 돼. 그죠? 음수. 자, 그래서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죠. 9T-4가 음수다. 여기서 T의 범위는 9분의 4보다 작다.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음수다. 이때 T의 범위는 4분의 1보다 크다. 따라서 4분의 1보다 크고 얘는 9분의 4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T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됐죠? 자, 9번은 A점, B점이 있고요. 선분 A, B에 또 선분 A, B를 K 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어디 위에 있대? 직선 위에 있대. 위에 있다. 그럼 뭐야? 내분점을 구하셔가지고 저기에다 대입을 해서 답을 내시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내분점부터 구합시다. A가 2,3, B가 마이너스 3,5야. 근데 얘를 K 대 2로 내분한데 그 점 또 P라고 잡읍시다. P 잡으면 더하세요. 내분점 K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 K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K X값, 그 다음에 플러스 4, Y값은 5K 플러스 6이에요. 자, 요 놈이 어디 있냐면 Y는 X 플러스 6 위에 있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Y값에다가 그러니까 Y좌표 즉 K 플러스 2분의 5K 플러스 6에다가 자, X좌표에다 6 더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잡읍시다. K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K 플러스 4에다가 6 더하니까 얘는 6배에서 6K 플러스 12다. 자, 분모가 동일해요. 분모 동일하니까 분자끼리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 자, 5K 플러스 6은요 3K 플러스 16. 자, 따라서 K 값은 5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봅시다. 10번은요 선분 AB가 있어요. 지금 A점, B점 있고 선분 AB의 연장선 위의 점 C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 연장선 위의 C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보는 거지. 선분 AB라는 소리는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야. 근데 얘를 연장한대. 그럼 이쪽으로 연장하는 거지. 선분 BA를 연장하려면 바깥쪽으로 연장할 거고요. 또는 직선이라고 그러면 좌우로 다 연장될 거예요. 그럼 C는 어딘가 있는데 C는 요 바깥쪽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가에 C가 존재할 거다, 이거를 말해주는 건데 여기서 A, B는 3BC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좌표를 적어볼게. 여기 2,3, 여기는 마이너스 1,6이야. 근데 A, B가 3BC니까요 A, B 대 BC는 뭐가 된다? 3대 1이 된다 이거야. 근데 이쪽 B의 오른쪽에 지금 C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만큼이 3이면요 1 이만큼 가져가겠지. 그럼 여기 C가 된다는 소리네. 그지? 자,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우리가 외분점도 배웠기 때문에 여기를 뭐 X, Y 잡읍시다. 자, 첫 번째는 뭘로 잡으세요? 첫 번째는 내분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분점. 선분 A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뭐가 된다? B가 된다. B점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보면 돼요. 선분 AB를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 C다. 여기가 4고요. 여기가 1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선분 AB를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 C가 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건 C니까요.
C가 x, y인 걸 잡아놓고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 봅시다. 먼저 A, C래요. A가 지금 2,3이고 C는 우리가 x, y로 잡았어요. 그리고 얘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B점 마이너스 1,6이 나오면 되는 거야. 자, 내분점 찾으세요. 그럼 4분의 3x 플러스 2, 4분의 3y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얘가 얘가 6이 돼야 된대. 그럼 x가 y 값 나오겠죠? 그러면은 3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x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3y 플러스 3이 24가 돼야 되는 거니까 y 값은 7이 나와서 우리가 구하는 c 값, 즉 c 좌표는 마이너스 2,7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으로. 자, 두 번째 방법. 외분점 이용할게요. A, B를 선분 A, B를 A가 2,3 B가 마이너스 1,6인데 얘를 4대1로 외분하는 점이다 그랬어. 4대1로 외분. 외분은 아까 뺀다 그랬죠? 빼요. 그럼 3분의 자 곱해서 또 빼요. 마이너스 4에서 2를 뺍니다.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6. 24에서 3 빼니까 21. 오, 바로 나오네요. 마이너스 2,7. 그래서 얘가 C점이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분점 공식을 알면은 뭐 굳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더라도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또 있네. 자, 평행사변형 봅시다. 11번에 있는 평행사변형은 요것도 우리가 중학교 도형 파트에서 배운 거예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평행사변형 어떤 성질이 있냐면 A점, B점, C점, D점. 평행사변형은 일단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죠. 얘가 평행이고요. 요거랑 요거 평행. 요 놈도 평행. 그러면은 여기서 쓰이는 평행사변의 성질은요. 대각선 성질이 쓰입니다. B랑 D랑 이어요. 그 다음에 A랑 C를 이어요. 대각선을 이은 거죠. 이었을 때 평행사변형에서는 뭐가 있다? 서로 다른 그러니까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렇게 되었죠. 그럼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는 소리 뭐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이렇게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각선 BD가 AC를 이등분하고 대각선 AC가 BD를 이등분한대. 그럼 여기는 이렇게 같다는 소리지. 자, 그럼 여기서 두 대각선의 교점이 생겨요. 두 대각선의 교점이 생기는데 이게 좌표로 이제 오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요 문제를 보면은 지금 A, B, C의 좌표 줬고 꼭지점 D를 구하랬단 말이야. 근데 길이가 같다라는 소리는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중점이라고 하는 거는 내분점에서 왔어요. 내분점. 우리가 중점은 어떻게 돼? 길이가 같은 것. 즉 1대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A점이 지금 0,6이고요. B가 6,-2고요. C가 7,5야. D를 모르니까 x, y 잡았어. 그랬더니만 얘가 뭐라 그랬냐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다라는 거를 평행사변 성질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AC 중점은 어떻게 돼요? 2분의 7, 2분의 11이고요. 자, BD의 중점은 2분의 x 플러스 6, 2분의 y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은 이 다 동일하니까 7은 x 플러스 6이 돼서 x 값은 1이고 11은 y 마이너스 2가 돼서 그래서 y 값은 13. 즉 우리가 구하는 D 좌표는 1,13이다 해서 평행사변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두 가지를 좀 먼저 볼게요. 뭐냐면 얘도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은 파트에 나옵니다. 닮은 파트에 나오는데 뭐냐면 삼각형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나오고요.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외각의 이등분선이 나와요. 삼각형에서 나오는데 얘가 이제 이 평면 좌표로 오면서 어떤 파트에서 사용할 수 있냐 생각을 해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각의 이등분선은 내분을 관련해서 쓸 수 있어요. 내분 관련해서. 외각의 이등분선은
외분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좀 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있고요. 각 A를 내가 이등분선을 잡을게요. 각 A의 이등분선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랑 여기랑 같아요. 각을 이등분해서 만나는 점을 내 D라고 잡았어. 자, 그럴 때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비례식이 성립을 하냐? 자, A, B 대 AC는 BD 대 DC다. 요런 게 성립해요. 그럼 요게 성립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자, 보세요. 이게 A, B, C가 전부 다 이제 좌표로 나와질 거야. 그러면은 A, B의 길이와 AC의 길이는 구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A, B의 길이를 내가 뭐 M이라고 해볼게. AC의 길이를 N이라고 해볼게. 근데 그거에 대한 B가 BD 대 DC도 같대. 그럼 무슨 소리냐면 요만큼의 B가 M이야. 자, 동그라미 친 건 B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가 아니라. DC는 N이야. 자, 그러면 선분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D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문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12번 문제에 나와 있지만 D좌표를 구하는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곽의 이등분선 볼까요? 외곽의 이등분선. 자, 외곽의 이등분선은요, 이런 그림이 좀 나오죠. 보통 둔각 삼각형에서 많이 나와요. 둔각 삼각형에 있으면, 자, 얘를 연장을 해요. 여기를 딱 연장을 했어. 그 생기는 게 외곽이 있죠? 그 외곽을 또 2등분해요. 이렇게 각을 2등분해요. 여기 똑같네. 그 다음에 밑변을 쭉 연장해서 만나는 점이 생길 거라고. 여기를 내가 D라고 잡을 거예요.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이야.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게 성립한다? A, B 대 AC는 BD 대 DC, CD. 자, 요놈 대 요놈은 요놈 대 요놈이다. 했더니만 우리가 구한 게 D잖아 지금. D를 모르니까. B랑 C가 주어져 있다는 소리는 BC를 선분 BC를 M 대 N을 할까 해도 똑같이 M 대 N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BC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D가 될 거다 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내용 자체는 전부 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건데요. 그게 이제 좌표 평면으로 넘어오면서 내분점과 외분점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각의 등분선, 외곽의 등분선 좀 알아두시면은 문제 풀 때 많이 도움 될 거고. 자, 지금 문제도 어떤 거냐면 삼각형의 내각 이등분선 관련된 거죠. 자, 요거는 어떻게 푸냐? A점, B점, C점이 전부 다 좌표로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A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 B의 길이와 AC의 길이를 각각 구해서 요 BD랑 DC의 B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A, B의 길이 먼저 구합시다. A, B의 길이는 루트에 뭐가 돼요? 차이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5의 제곱 25. 그 다음에 5에서 그러니까 12니까 122. 144. 그죠? 12의 제곱이니까 144. 루트 169니까 13 나와요. 여기 길이가 13이라는 소리야 지금.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요. 빼서 제곱하는 거니까 루트에 16 플러스 9가 되겠네. 5가 돼요. 여기 길이가 5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가 된다? 요 BD랑 DC의 B가 13 대 5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D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선분 BC를 13 대 5로 내분한다. 요게 뭐가 된대요? D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분점이. 됐나요? 자, 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D, C 5,2 얘를 13 대 5로 내분한다. 자, D좌표 구해요. D좌표는 18분의 자, 65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얘는 26 마이너스 35.
자, 정리해 주시면은 얘는 18분의 45죠. 18분의 45니까 약분하면 2분의 5, 18분의 마이너스 9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해서 요게 D좌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무게중심으로 넘어가서 문제 봅시다. 무게중심은요, 삼각형 ABC에서 지금 두 꼭지점이 A랑 B가 있고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5,5다 이랬어요. 자, 뭔지 모르는데 A랑 B, 삼각형 ABC에서 두 개는 줬는데 하나는 몰라요. 근데 무게중심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A가 1,5, B가 6,1, C를 모르니까 X, Y 잡았을 때 무게중심 좌표가 5,5래요. 그럼 X좌표 길이, 자, 1, 6, X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5다. 즉 더한 게 15가 되면 되죠. 그럼 7 플러스 X가 15. 따라서 X는 8. 그 다음에 5, 1, Y를 더하면은 또 얘가 3으로 나누면 5가 나와야 되니까 더하면 15가 되면 되죠. 6 플러스 Y가 15. 따라서 Y는 9.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C점의 좌표는 8,9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자, 14번. 14번 보시면은 그래도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풀어서 썼지만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삼각형 ABC가 있고요.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P의 좌표를 구해라. 요게 나와요. 그럼 요거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ABC가, 그러니까 P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냐, 내심이냐, 무게중심이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무게중심 파트가 무게중심 될 건데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게요. 실질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ABC가 있을 때 P라는 놈을 모르니까 우리는 P의 좌표를 X, Y로 잡고 문제를 풀게요. P가 X, Y고 AP의 제곱부터 씁시다. 자, 우리가 써야 되는 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이에요. 자, AP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7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X 마이너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각각 전개를 해서 자,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뭘 구하면 되는 거냐면 X에 대한 식 따로, Y에 대한 식 따로 완전 제곱식을 곱하고 완전 제곱식으로 구한 다음에 나머지 뒤에 나오는 상수들 있죠. 그 상수가 뭐가 되면 된다? 최소값이 되면 된다. 보여드릴게요. 우리 저기 앞에 공통수학 1에서도 다뤘던 겁니다. 이런 거는 3x 제곱 플러스 3y 제곱이 될 거고 x에 관련된 거는 전개하면 뭐가 돼요? x에 관련된 것만 먼저 전개합시다. 전개하면은 여기 4x 그다죠?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16x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4x. 자, y 관련된 거는 마이너스 14 그다음에 마이너스 14 그다음에 플러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18이죠? 이렇게 되겠네. 그다음에 상수항 4에다가 49 그다음에 36이랑 1 그다음에 64하고 9예요. 이렇게 100, 110, 53이니까 163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자, 요 놈을 이제 뭐 할 거다?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요. x는 x끼리. 자, 3x 제곱과 마이너스 24x 그 다음에 3y 제곱과 마이너스 18y 완전 제곱식 고치는 거야. 3에 x 제곱 마이너스 8x 되니까요.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 나머지 빠지는 게 마이너스 48 플러스 3에 y제곱 마이너스 6y니까요. y 마이너스 3의 제곱일 거고 93, 27 빠져요. 그다음 플러스 163. 자, 계산해서 정리하면은 3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3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상수는 몇이죠? 75 빠지는 거 88 나오겠네요. 자, 따라서 그때 최소값은 뭐가 된다? 88이다. 그때의 뭐예요? 점 피해 좌표. 그때의 점 피해 좌표는 뭐냐면 얘가 최소면은 자, 어떤 실수의 제곱의 최소값은 0이죠. 0.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그래서 요 놈이 0 되는 거. 즉 x값이 4고 y값이 3. 그 p의 좌표는 4,3이 될 거다.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 볼게요.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돼요? x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무게중심 g라는 거 하는 거는 4 더하기 8 10이니까 4,9니까 3 나오겠네. 자, 그래서 이놈과 이놈이 동일하게 나온다고. 됐죠? 이런 식으로 풀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무게중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센 B로 넘어가서요. 몇 문제만 좀 볼게요. 어떤 거냐면 요 문제 한번 볼까요?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잘 볼게. 자, A랑 B가 실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식에 뭘 구하래? 최소값을 구해라 이랬어.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을 좀 잘 뚫어져라 보면은 루트의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이런 게 있었죠. A가 만약에 뭐 있을까? x1, y1 잡읍시다. B가 x2, y2래. 근데 AB 사이를 구하면은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요. 루트의 차의 제곱이잖아요. x1 x2의 제곱, y1 y2의 제곱.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걸 이용해가지고 저 식이 나왔다 생각하면 돼. 그럼 무슨 소리냐면, 자, 얘는 A, B와 0, 0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A 빼기 0의 제곱, A 제곱, B 빼기 0의 제곱, B 제곱. 거기 루트 씌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뭐예요? 얘는 A, B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야지만 뺐을 때 플러스가 되겠지.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5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 자, 그 다음 얘는 세 번째 식은 A, B부터 3, 마이너스 6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은 A, B와 4,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점들이 0,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6, 4, 마이너스 2는 고정점이 될 거예요. 고정점이 되면서 A, B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는 그 자리에 따라서 값이 정해진다는 소리예요. 자, 찍어볼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0,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는 뭐 이쯤에 찍을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6 더 내려가겠네요. 뭐 이쯤에 있겠지. 3,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2는 뭐 이쯤에 있겠다. 이렇게 봅시다. 좀 더 내릴까요? 여기가 4, 마이너스 2예요. 자,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고. 어차피 얘가 지금 점 4개를 줬기 때문에요. 우리가 뭘 그릴 거냐면 사각형을 그릴 거거든. 사각형을 그릴 건데 A, B가 어딘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사각형 이렇게 아무거나 있다고 해봐. 이렇게 있는데 A, B가 한 점이 지금 뭐 이쯤에 있다고 해볼까요? 바깥쪽에 있으면은 얘가 지금 각 꼭지점들, 즉 A, B가 여기 있는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들의 합이잖아요. 지금 쉽게 말해서. 그럼 이 길이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길어지겠지 더. 왜? 바깥쪽에 있으니까. 얘가 작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작아지면 얘가 점점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라고. 그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작아질 거란 말이죠. 근데 언제가 작아지겠냐?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작아지겠냐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B가요 이쯤에 있다 해볼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게 보시면은 꺾여요. 그지? 각각의 거리들을 구했는데 거리들의 합을 구할 때 꺾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직선보다, 즉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이 합을 구하면요 이렇게 꺾여 있는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런 식으로 딱 펴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꺾여 있는 거를 쭉 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 있죠, 여기 두 대각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교점에 A, B가 있으면은 최소가 될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또 한번 연결해 볼게. 여기 이렇게 있고 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어버리고 이어가지고 사각형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야? 아까 대각선이죠, 대각선 그리고 대각선 그려요. 그때 A, B의 위치가 어디다? 요 대각선의 교점에 위치한 게 최소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자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얘가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 요 각 꼭지점까지는 거리 합을 구하는 건데요. 얘가 지금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0,0부터 요 점과 요 점까지는 거리 3,-6까지는 거리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부터 4,-2까지는 거리를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이. A, B는 어차피 그냥 실수고 어떤 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굳이 A, B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알겠죠? 그냥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요 거리 공식 쓰세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니까 빼서 제곱하니까 어떻게 돼? 9 더하기 36 루트 45 3루트가 될 거고요. 얘는 6의 제곱 36 3의 제곱 똑같네요. 3루트 5 나오겠네. 두 개 더하시니까 답은 6루트 5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문제 몇 개 좀 골라서 보면요. 어떤 걸 또 볼 수 있냐. 요런 거 볼까요? 34번 볼까요? 34번은요. 세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X축 위에 있다. 써볼게. A, B가 있는데 A, B B가 3,-2예요. 근데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어디 위에 있대? X축 위에 있대. 요 점인데 요게 X축 위에 있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선분 AC를 A, B랑 C인가요? C가 마이너스 4,6이에요. 얘를 또 M 대 N으로 내분할 건데 요 놈은 Y축 위에 있대. 자, 그러면 무슨 차이냐? X축 위에 있다라는 소리는 Y값이 0이라는 소리고 Y축 위에 있다라는 소리는 X값이 0이라는 소리야. 그러면은 우리가 내분점 공식 이용해서 각각 Y값이 0이고 X값이 0이다 해서 관계식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찾아볼게. 그럼 그 점을 모르니까 뭐 P라고 잡을까 하나는? 그럼 우리는 X축 위에 있어. 즉 Y값이 0이니까 Y값만 구하면 돼 우리는. 여기는 M 플러스 N이 될 거고 여기도 M 플러스 N인데 뒤에 것만 구하자고. 그럼 3M 아니죠? Y축이니까 어떻게 돼? Y값이니까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플러스 BN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얘가 0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얘가 0이라는 소리는 BN이 2M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따라서 M값은 2분의 1 BN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 거 Q점 잡을게요. 여기 Q라고 잡을게. 그럼 얘는 X값이 0이라 했으니까 X값만 구하면 돼. M 플러스 N 곱하세요. 마이너스 4M 플러스 AN 여긴 뭔지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또 0이래요 이번에.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이번에는? 4AN이 4M이다. 즉 여기서도 M은 4분의 1 AN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두 관계식 전부 다 지금 M은 되겠으니까요 2분의 1 BN이랑 4분의 1 AN이 똑같아야 돼. 여기다 볼까요? 옆으로 오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BN은 4분의 1 AN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M과 N이 지금 양수라는 가정이 있어요. 조건이. 그래서 N을 다 없앨 수 있다고 약분으로. 그 다음에 4배를 해가지고 하면은 A 값은 2B다 이런 관계식이 최종적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또 다른 조건 하나 준 게 뭐냐면 AB가 10 이하의 자연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은 관계식은 A가 2B다 이렇게 돼 있지. 그때 삼각형 ABC를 구해라 그랬어요. ABC 개수. 그럼 무슨 소리냐면 삼각형 ABC 개수라는 건 A 좌표가
결정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좌표, 즉 A가 2B라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게 몇 개가 되겠니?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면은 개수가 큰 B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B가 1이면은 A는 2가 되고요. B가 2면 A는 4, B가 3이면 A는 6, B가 4면은 8, B가 5면은 10. 이렇게 해서 총 5개 나오겠다. 왜냐면 A랑 B는 10 이하니까 10까지 포함되죠. 따라서 5개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어떤 걸 볼까? 요런 거 볼까요? 요런 거 어디 있나? 요거 보자요. 마지막 유형인데 좌치 방정식 문제예요. 좌치 방정식이 뭐냐?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52번 먼저 보시면 점 P가 직선 x 플러스 3y 마이너스 6 위를 움직일 때 P는 동점이네요. 지금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고, 그 다음에 A라는 점은 고정점이에요. 3,5로 되어 있고, 점 P를 이은 선분 AP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Q의 좌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면 좌치 방정식이 좀 생소할 건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직선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직선인 거야. 근데 A라는 점은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A가 3,5예요. 그런데 P가 만약에 동점이기 때문에 P가 만약에 여기 있어. P가 여기 있다는 소리는 AP를 이렇게 쓱 이었어. 여기 AP를 딱 이었을 때 P니까 AP를 1대3으로 내분. 그러면은 내분점은 1대3 AP니까요. 얘가 1일 때 이만큼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Q가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P가 이번에는 뭐 여기 있다고 해볼까? P가 여기 있다 해봐. 그럼 AP니까 이렇게 또 이어야 되지. 이렇게 이었을 때 AP를 또 1대 3으로 내분한 점이 또 여기 있어. 뭐 Q가 있겠지. 하나 더 해볼까요? P가 여기 있어요 이번엔. 그럼 얘를 이렇게 또 이었어. 그때 AP를 또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Q래. 그럼 요런 것들, 요런 점들이 엄청 많겠죠. 그 점들을 다 이은 게 뭐가 돼? Q의 좌치 방정식이다 이거야. Q점이 계속해서 찍히는데 그걸 다 이었을 때 생길 때 그게 어떤 방정식, 즉 어떤 도형을 말해주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모르는 거, Q 정해야 되는 거, 구해야 되는 게 뭐야? Q죠, Q. 얘를 내가 x, y 잡을 거예요. 좌치 방정식은 구해야 되는 걸 항상 x, y 잡으시면 되고, 자, 점 P가 동점이니까 P를 요렇게 써볼까? A, B로 쓸게 내가. P를요. A, B로 잡았을 때 얘가 지금 저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니까요. A 플러스 3B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관계식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다음 3분 AP를 1대3으로 내분하니까 Q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냐면 A가 3,5야. P가 A, B야. 근데 1,3으로 뭐 하래요? 내분하래요. 그럼 그 점이 지금 Q가 될 거래. 그럼 Q를 해볼게. 내분이니까 4분의 A 플러스 9인가? A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B 플러스 15예요. 그죠? 자, 그랬더니만 우리가 맨 처음에 Q좌표를 X, Y 잡았으니까 얘가 X가 될 거고 얘가 Y가 되겠네. 자, 근데 알고 있는 관계식은 A랑 B에 대한 관계식밖에 없죠. 근데 요 관계식에다가 우리는 X, Y에 대한 식을 대입을 해가지고 X, Y에 대한 식을 바꿔주겠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A는 뭐가 되냐? 4x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B는 4y 마이너스 15가 될 거다.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대입해 볼게요. 그럼 4x 마이너스 9 플러스 3배 하니까 12y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6은 0이다. 따라서 정리하면은 4x 플러스 1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은 0이에요. 따라서 4로 나눠주면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5는 0이다 해서 요 직선 하나가 나오는데 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뭐가 된다? 저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과 A점과 했을 때 1대3 내분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평면좌표 파트 설명 마무리 지을게요.